자, 1월 달은 간이가세자분들도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달이죠. 특히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부가치세 신고라서 그 1년마다 돌아오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것도 까먹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거든요. 어차피 부가치세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뭐 영상을 보셔야 되고 신고 방법도 배우셔야 되겠지만 그러시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신고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. 일반 가세자는 보시면 매출세액 10%에서 매입세액 10%를 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납부해야 되는 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. 매출액의 10%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임대업 40%다 그러면 10%까지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40%만 매출세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.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뭐 10%에서 40%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업종에 맞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10% 공제가 아니죠. 매입액에 그냥 0.5%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게 간이가세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에요.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1월 1일분에서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. 요거를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하고요. 그 확정 신고를 요번에 1월 25일까지 하게 되죠. 근데 이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가세자가 있어요. 그러니까 4,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. 그래도 예정 신고를 만약에 하셨다 하더라도 이 1년치를 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이가세자 중에 공급대가가 연 4,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요. 이게 신고를 하시다 보면 맨 마지막 화면에 내가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치세액이 영원히 표시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면제 기준에 들어오니까 부가치세가 영원히 표시되는 거고요. 너무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기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제공일이 1월 12일이거든요. 이 말인즉슨 1월 12일 전에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,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용 이런 것들은 13일부터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물론 이 전에도 조회는 가능한데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자료, 요거는 이제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달앱, 뭐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렇게 그 플랫폼 이용해 가지고 그쪽 대행 업체 쪽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얘기하고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.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그 사업자분들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오픈마켓에서 그 부가세 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날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미리 신고하고 좀 속편하게 있어야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 자료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촉박하더라도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 제공일 이후에 그리고 1월 25일 이전에 그 사이에 신고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들도 마찬가지인데 신고하실 때는 이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 내가 어떻게 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그 현황하고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. 여기 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내 상황에 맞는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어떤 매출이나 매입에서 너무 과하고 과소하고 뭐 이런 경고 아닌 경고도 주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.
그다음에 뭐 세법 개정 내용이나 아니면 뭐 유의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부가세세 신고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 그 공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거를 사전에 해두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구세청 첫 화면이거든요. 거기에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탭에 보시면 신용카드 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메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내가 사용한 사업용 그 신용카드에 매입세 내역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공제에 해당되는데 불공제로 돼 있거나 혹은 불공제에 해당되는데 공제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조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매출에 있어서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플랫폼 쓰시는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도 쿠팡이츠도 그렇고요. 요기요도 그렇고요. 근데 요런 그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매출을 여기 이 플랫폼 업체에서 보통 조회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조회되는 것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들이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쪽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혹은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배달의 민족의 공급 그 부가세 신고 내역이에요. 거기 보통 이제 5개 항목으로 나오는데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 끊기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조회했을 때 여기 매출에 들어가 있어요, 분명. 근데 현금 영수증이 끊긴 건 홈택스 현금 영수증에서도 조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여기 금액을 다 입력을 매출로 해놓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매출들을 불러오게 해버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이 100만 원이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이제 이렇게 되면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게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.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그 음식점업의 부가치세 신고 방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리고 간이가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간이가세에서 일반가세로 바뀌신 분 혹은 일반가세에서 간이가세로 바뀌신 분들은 이 재고납부세액이나 재고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신고할 때 여기에 재고납부세액이나 재고매입세액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 간이과세 사업자 전환 통보서에 관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. 부가치세 간이가세자 신고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가세 유형 전환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재고납부세액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은 유의를 해 주시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보면 업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죠? 처음에 시작할 때 요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업종을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죠. 단일 업종을 선택하면 간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뜨거든요. 물론 간편 신고가 좀 더 간편하죠. 근데 본인이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업종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때는 간편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.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, 이게 업종마다 별도로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요거 부가치세 계산 방식 말씀드릴 때 여기 지금 업종별 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업종이 다르면 각각의 다른 부가치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 업종이 아닌 이상 2개 이상 업종을 같이 한다 그러면 각각의 그 업종을 별도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가세자분들 그 부가세 신고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신고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신고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